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13번부터 16번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3번까지가 정책론이고 14번부터는 인사행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사행정론은 법령이 굉장히 많아서요. 보는 문제마다 꼭 기본서의 법령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호그워드 피터스의 정책 변동의 유형, 정책 변동의 유형이라고 하면 혁신, 유지, 승계, 종결 이런 것들이겠죠. 요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정책 혁신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오답이 제가 이거라고 했거든요.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것 여기는 맞는데요. 이 앞에 게 틀렸어요. 그래서 X고요. 정책 승계는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정책의 수단을 완전히 바꾸죠. 보통 정책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요거는 선형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 종결은 정책의 문제가 소멸되거나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지 않아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한다는 건 정책의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보통 승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4번입니다. 부분 종결은 정책의 일부는 유지하죠. 다른 일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일부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책 유지. 일부를 폐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책 종결.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이 정책 혁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유지와 종결 두 가지가 배합된 경우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제가 13번 정답되는 맞는 선지는 2번입니다. 자, 14번 직위분류제. 제가 직위분류제 하면서 항상 직무의 종류, 난도, 책임. 요거 항상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정보 조직이 있으면 일단 요 등급을 나눠요. 요건 난도와 책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종류도 나눕니다. 그래서 요게 직위분류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직렬 얘기를 해요. 직렬은 종류는 달라도 돼요. 종류는 같아야 돼요. 죄송해요. 자, 근데 곤란도와 책임도는 달라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렬 개념이 바로 요 개념이잖아요. 요게 직렬. 그래서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달란 직급의 군을 우리가 보통 직렬이라고 하고요. 이 직렬을 되게 넓게 보면 그게 직군이 되는 거고요. 직렬을 굉장히 좁게 쪼개면 그게 직류가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의 체계 확립에 유용한 편이고요. 전보나 전직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보는 되게 같은 직급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요. 전직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반드시 봐서 종류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 오히려 근데 그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기엔 좋기 때문에 인적 자원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건 맞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에가 틀렸습니다. X예요. 자, 직무 분석에 입각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죠. 직무 중심의 인사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문제의 정답되는 건 3번이에요. 자,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15번 갈게요.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대표 관료제는 소극적으로 대표를 뽑아 놓으면 그들이 자기네 입장을 대변하는, 자기네 출신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가 될 것이다. 요걸 기본 전제로 하고 움직이는 인사행정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 1번이 지금 적극적 대표성을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사회 전체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서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는 건 적극적 대표성이 아니라 소극적 대표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들을 뽑아놓고 그러면 이들이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을 잘 대변해. 이게 적극적 대표성이죠. 할당제를 강요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하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인구 구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역차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고요. 정부 관료제 내의 민주성,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르게 다루어서 그들도 임용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내재화시킬 수 있고요. 당연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통해서 인사를 진행해야 하는 실적수 인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근무 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랬어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아시겠지만 평정 요소, 성실성,
여기에 등급,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평정 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정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강제 배분법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정규 분포 이탈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정규 분포는 보통 좋음, 나쁨, 중간 이거의 분포가 이렇게 항상 모든 결과가 제일 좋은 사람 일부, 제일 못한 사람 일부, 그 다음 중간 단계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건데 우리 보통 이런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오류가 집중화의 경향이나 관대화의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을 씁니다. 그래서 강제 배분법은 결국 정규 분포 이탈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맞는 선지고요. 자,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은 특정한 행태의 기준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봐요. 근데 특정 행태를 단순히 관찰해서 가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행태 유형의 빈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행태 관찰 평정 척도법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가능하면 이 부분은 기출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네, 기본서에 여러분 아마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과 행태 관찰 평정 척도법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사건 기록법은 시간적 오차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 기록하고 난 다음에 땡! 이게 아니라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피평정자와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면 피평정자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태도, 직무수행 개선 등의 행태 변화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사건 기록법이 매번 그런다는 건 아닌데 중요사건 기록법을 쓰면 이런 식의 행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놓고 그걸 피평정자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면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예요. 문제에서는 옳은 선지의 개수를 골라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다를 빼고는 다 맞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잘 지내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